자, 이제 5번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뜬금없이 법률행위가 툭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난 시간에 한 내용 한번 보죠.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처럼 생기고, 즉 살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과정을 거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일생, 사람의 일생, 그게 뭡니까? 권리 변동입니다.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이 집을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의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갑의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갑이 을한테로 이 소유권을 넘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을의 소유권 취득, 이거는 뭡니까? 취득 중에 승계 취득. 승계 취득 중에 을의 소유권 취득은, 자, 이전적 승계입니까? 설정적 승계입니까? 아까 왜 이전적은 앞사람의 권리가 없어지고 이 권리가 뒷사람한테로 그대로 넘어온다. 그리고 설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앞사람 권리 중에 일부가 뒷사람한테로 넘어온다. 그럼 한번 보죠. 을이라는 애가 상속을 받아서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갑이란 사람은 갑이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그 중에 일부만 상속이 을한테 넘어간 겁니까? 아니면 갑이라는 애는 더 이상 권리가 없어요. 갑이 가지고 있는 소유권은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취득은 이전적 승계, 이전적 중에도 특정 승계가 되는 겁니까? 포괄 승계가 되는 겁니까? 샀습니까? 상속받았습니까? 상속, 포괄 승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보고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아, 대충 저게 저래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이런 내용들 쭉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매, 이거는 이전적 승계 중에 특정 승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런 것들 앞으로 이제, 자, 오늘은 첫날이어서 여러분들이 힘듭니다. 이제까지 안 쓰던 용어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데 익숙해지시면 이런 것들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칠 때쯤 되면 이건 이미 거의 상식 수준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처럼 이 권리라고 하는 것도 사람처럼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권리 변동이다라고 요래 부르는데, 요 권리 변동, 자, 권리 변동이 자, 갑이라는 애가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원시 취득했습니다. 그러면 갑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인이 뭡니까? 왜 갑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신축했으니까. 됐죠?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했습니다. 왜 취득했습니까? 상속받았으니까.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왜 취득했습니까? 샀으니까. 매매. 됐죠? 그리고 병이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왜 없어졌습니까? 철거를 해버렸으니까. 됐죠?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신축도 있고 상속도 있고 매매도 있고 철거도 있고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자,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탁 교통사고를 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는 저한테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습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해서 저한테 행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걸 취득하는 원인이 뭡니까? 교통사고. 되겠죠?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수도 없이 많다라는 겁니다. 교통사고도 되고 신축도 되고 매매도 되고 철거도 되고 상속도 되고 많습니다. 근데 아이고, 이 많은 권리 변동의 원인 그 일일이 다 나열하기 복잡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단칼에 둘, 뭐 아니면 또 그래서 요래 한번 구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는 조금 간단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자, 대부분 다 뭐냐라고 하면, 자, 건물 짓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매매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자, 오늘 울산 시내에서 매매 건수가 많겠습니까? 신축 건수가 많겠습니까? 그러면 자, 상속을 통해서 자,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매매가 많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압도적으로 많을 겁니다.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매매 같은 거, 이거를 우리가 계약이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서로, 자, 이거 얼마에 사고 팔고 합시다 해서, 오케이. 이래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한다. 즉, 누군가 소유권 취득한다. 하고 누군가 소유권 상실한다.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상속 받으려고 그러면 아빠하고 계약해야 됩니까? 아빠 돌아가실 때 이거 내한테 상속해줘. 안 주면 죽는다. 해가지고 두 명이서 막 도장 꼭꼭 찍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계약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예 하나 들어볼게요. 자, 하늘에서 운석이 딱 떨어졌다. 보통 운석은 뭐 대기권 통과하면서 다 타고 없어져 버린다고 하는데, 재수 좋게 하여튼 한 10년 전쯤인가 저 진주 쪽에 뭐 하여튼 밭에 운석이 몇 개 떨어져, 그거 뭐 대박이다 해서 그거 주우면 뭐 몇 억씩 한다 해가지고 하여튼 그런 기사를 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 운석이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마침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운석 아이고 재수 해가지고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었는데 옆에 있는 땅 주인이 뭡니까? 그거 내 땅에 떨어졌으니 내 거지 해가지고 자 달라 그럽니다. 근데 재성질을 그냥 주겠습니까? 뭔 소리 하노? 주운 사람 임자지. 그래서 자 저는 이거 내 거다 라고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명이서 자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겁니까? 분쟁이 또 생긴 겁니까? 분쟁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등장해야 됩니까? 법이 등장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 한번 보십시오. 자, 운석에 대한 소유권. 운석에 대한 소유권. 이거는 자, 누구 거냐? 운석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가느냐? 1번 주운 사람, 2번 땅 주인, 3번 주운 사람하고 외계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4번 외계인하고 땅 주인하고 계약해야 된다. 5번 땅 주인, 외계인, 주운 사람 3명이 계약을 해야지 된다. 그래서 소유권을 처리한다. 1, 2, 3, 4, 5 중에 자, 외계인하고 계약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땅 주인 아니면 주운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면 운석에 대한 소유권은 누가 갖고 갈 것 같습니까? 주운 사람. 그래서 이거는 주운 사람이 계약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운 사람이 갖고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민법에 보시게 되면 나중에 뭐 시험은 잘 안 나오는데 252조에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법 조문이 있습니다. 무주물, 주인 없는 물건은 뭡니까? 선점, 먼저 찜하면 임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주물 선점 규정에 의해서 계약하지 않더라도 뭡니까?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 나중에 실제 수업 시간에 농담삼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주물 선점의 대상이 되는 것은 찌끄레기입니다. 찌끄레기만 무주물 선점이 되는 거고 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골동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왜 옛날에 그 뭐 신안 앞바다에 뭐 고래 청자가 많이 빠졌는데 어부가 그거 줬다가 뭐 하여튼 뭐 쭈꾸미인가 그거 하여튼 채취하다가 이거 하나 따라 올라왔는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러다가 그 하여튼 보물선이 발견됐다 그러대요. 근데 그거 자 난파된 배에 실려있던 고려청자 그거 누구 겁니까? 고려인 겁니까? 아니죠. 그럼 다 죽었는데 귀신인데 뭐. 그러니까 귀신 소유권 가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누구께 되는 겁니까? 무주물 선점해가지고 이거 내 발견했다 해서 가야 되는데 법 조문에 보면 다만 학술, 고고, 기회 뭐 쭉 나오면 결국 돈 되는 골동품 이건 뭡니까? 국유입니다. 이걸 하면 여러분이 나라 하나 차리면 됩니다.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그 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무주물 선점이라고 하는 이런 법 조문들이 있는데 이처럼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거 이거는 계약했든지 이런 것들 상속받았다 신축했다 이런 것들은 계약이 아니라 뭡니까? 그냥 법에 딱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의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함. 해서 이렇게 법률에 그래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권리가 뭐 취득되고 소멸되고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즉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누가 전세권을 취득한다, 저당권이 소멸됐다, 이렇게 권리가 변동되는 원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계약했든지 법의 규정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근데 금방 말씀드렸죠. 자, 이것들은 전부 법률 규정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야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상속받은 애가 소유권 취득합니다. 라고 해서 여러 규정이 있는데, 이게 많다 그랬습니까? 이게 많다 그랬습니까? 네, 매매입니다. 계약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가면서 필요한 조문들 몇 개 볼 거고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권리가 변동되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계약입니다. 근데 자, 그 계약을 우리 5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법률행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앞으로 법률행위라는 표현이 나오면 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 자,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방식은 셋 중에 하나일 겁니다. 1번, 물어보기 전에 내가 아예 안 나온다. 2번, 나오긴 나오는데 눈 안 마주친다. 자, 내 이름 모를 거니까 눈 안 마주치고 고개 푹 숙여 있다. 3번, 뭐라도 얘기를 한다. 자, 셋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가 뭡니까? 그러시면 됩니다.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자, 그럼, 쉽게 왜 계약이라고 부르지, 왜 법률행위라고 부르는가? 근데, 우리 1월달 되면 이 법률행위 해가지고, 법률행위도, 이렇게, 단독행위니, 계약이니, 합동행위니, 요래 나눠집니다. 예? 그래서 단독행위에서 동면철, 상수치 이렇게 막 외울 겁니다. 근데 그거 지금은 필요 없고요. 그냥 테크닉이니까 필요 없고, 그리고 합동행위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 같은 게 합동행위인데 그것도 지금 필요 없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중에 무슨 단어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실제 이게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만약 이게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만약 이만큼이다라고 하면, 법률행위 중에 단독행위가 2, 3%, 그리고 합동행위가 0.몇 %, 그리고 95% 이상. 이거는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가 뭡니까? 라고 하면 계약,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뭡니까? 95% 이상은 맞는 말입니다, 그게.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근데 아무래도 감이 잘하는 이 용어보다는 뭡니까? 이 용어가 11월, 12월 달에 훨씬 더 여러분한테 나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식 교재에는 법률행위란 용어가 나오지만 법률행위 계속 머리에 튕겨나는 것보다는 이 계약이구나 라고 해서 그래 생각하셔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되겠죠?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정리. 자, 우리 권리라고 하는 것도 생기고 없어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놈의 권리가 왜 생기고 없어지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을 보게 되면, 자, 법의 규정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고,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법률 행위라고 하는 거에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다라는 겁니까? 계약을 통해서 권리가 변동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단독행위니, 합동행위니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당분간은 법률행위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계약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권리가 생기고 없어지고 하는 이유가 뭐다라는 겁니까? 계약했으니까 그래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법률행위라는 거 이것도 조금 더 찢어보자라는 겁니다. 갈갈이. 자, 그러면 한번 봅니다. 자, 그게 우리 자, 5번에서 교재 보시니까 법률행위의 요건에서 요래 나온다라는 겁니다. 법률행위 요건. 이게 결국 뭡니까? 계약의 요건입니다. 그래서 그 보니까 이 요건도 성립 요건이라는 게 있고 효력 요건 내지 유효 요건에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뭡니까?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최소한의 요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유효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이 뭐냐라는 겁니다. 요건데, 자, 일단 거기 우리 성립 요건에서 자,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자, 3개가 나오죠. 글자를 조금 굵게 써놨는데 밑으로 읽으니까 뭐가 됩니까? 당목의에 3개 나옵니까? 당목의. 닭발 아니고 당목입니다. 당목의. 그래서 요래 요 3개 요거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봅니다. 자, 요 집에 갑하고 을하고 요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요 집을 얼마에 사고 팔기로 합시다라는 거 계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 최소한 필요한 게 뭐다라는 겁니까? 당사자,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자, 갑을 두 사람이 만나고 서로 싱긋이 웃고 있다. 그럼 매매가 됩니까? 아니죠. 두 명이서 뭘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요거 얼마에 오케이 그 돈에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사표시라는 거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예를 들자면 갑하고 을하고 요 집 이거 3억 갑이 3억 오케이? 을도 오케이 3억 이래 된 겁니다. 이거 매매된 겁니까? 임대된 겁니까? 임대차 계약을 한 겁니까? 매매 계약을 한 겁니까? 확실히 매매 계약한 겁니까? 서울 강남인데요. 3억짜리 집이 어디 있어? 서울 강남에. 3억. 임대차입니까?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케이 3억 하더라도 뭡니까?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이 아들이 매매를 내용으로 3억을 했는지 임대차를 내용으로 3억을 했는지 됐죠? 그거를 목적 혹은 내용이라고 부르는데요. 목적, 즉 계약의 목적, 계약의 내용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당목의. 자, 요 3개가 있으면 일단 계약은 성립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내용을 내용을 어떻게 정했냐라고 하면 우리 이거 3억에 매매합시다라고 해서 이렇게 합의한 겁니다. 자, 이래 되면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겁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된 겁니까? 매매 계약이 된 거죠. 그리고 이거 3억에 임대합시다라고 하면 뭡니까?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거죠. 그리고 공짜로 좀 빌려 씁시다라고 하면 뭡니까? 사용대차 계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자, 3억에 팔지 말고 공짜로 내주세요. 오케이 했다라는 거면 그럼 뭡니까? 증여계약이 되는 거고. 근데 증여니 사용대차니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볼 겁니다. 시험 범위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자체는 중개 실무에 보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보는 계약은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그 딱 3개입니다. 근데 그거 매매는 어차피 돈 주는 거고 공짜는 대응되는 개념이 증여. 그게 나오니까 이제 임대차는 사용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뭐 공짜로 남의 물건 좀 빌려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임대차를 안 그러고 사용대차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게 나중에 계약법 해가지고 계약의 분류 부분에서 한 번씩 등장합니다. 시험 범위는 아닌데 지문 5개 중에 하나에 뜬금없이 툭 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미친 척하고 시험 문제 내면 할 수 없죠. 우리도 미친 척하고 풀어야 됩니다. 네, 거기서 출제한 사람 이 사람 미쳤어요 해가지고 아무리 손들고 떠들고 해봤자 그거 안 찍으면 결국은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나중에 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당목의 요거만 있으면 매매계약이 성립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자, 빌라 하나를 3억에 매매하기로 합의 봤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자, 요 지금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으니까 매매계약이 성립은 됐겠죠. 근데 이 매매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야가 자, 갑이라는 애가 만취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을이라는 애가 미친 X입니다.
근데 미친 X가 술 먹은 애한테 사기까지 쳤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3억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이, 매매 계약은 된 거 아닙니까? 성립은 되는데 이 계약이 유효 같습니까? 유효가 아닐 것 같습니까? 자, 야가 술 먹었다, 술 먹고 3억 계약 체결했다라고 하면, 야, 지금 만취 상태, 집에도 못 가는 인간이 뭐 내용이 뭔지 알겠습니까? 지가 3억에 매매를 했는지, 뭐, 술값을 3억을 뜯겼는지 모를 겁니다. 예? 그리고 미친 애가 또 가관이 사기도 쳤네요.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도 이런 매매 계약이 유효다라고 하면 항상 계약을 할 때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사기치고, 걸려들면 좋은 거고, 안 걸려들면 다시 하는 거고, 그냥 하는 거고.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는 항상 사기가 벌어지는 이상한 문제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됐다라고 해서 이 계약이 항상 유효가 되는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사자, 사람과 관련돼서는 계약이 유효가 되려 그러면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거 보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권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행위 능력이라는 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은 앞에 3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요거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하여튼 권의행 이게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이게 없다, 권리 능력이 없다, 의사 능력이 없다, 그럼 계약은 뭡니까?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 자, 우리 이거는 상식적으로 미성년자가 계약 체결하려고 그러면 그냥 하면 되는 겁니까?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야 됩니까? 동의 얻어야 됩니다. 근데 동의도 안 얻고 미성년자가 학교 앞에 있는 원룸에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떡 발견된 거, 이거 동의 안 얻었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계약은 뭐 할 수 없네, 뭐 했는 거 오야노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그거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이게 없으면 무효, 이게 없으면 무효, 이게 없으면 취소 사유입니다. 근데 그것들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가 되냐, 그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배워야 될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해야 될 작업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권의행 이게 필요하다. 그리고 목적과 관련돼서는 그 4개가 필요하네요. 자, 굵게 된 게 뭐가 나옵니까? 확, 가, 적, 사 해서 요래 4개 나옵니까? 확, 가, 적, 사. 그래서 확정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법이 위반되면 안 됩니다.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확, 가, 적, 사. 그리고 의사표시와 관련돼서 1하.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된다.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된다라고 해서, 자, 요렇게 9개. 이게 다 충족이 돼야지만 비로소 계약이 유효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은 뭐 하여튼 이거 뭐 좀 답답하니까 이걸 자꾸 중얼중얼 해가지고 외우려고 하시는데 나중에 시험 칠 때 되면 이거는 다 그냥 자동적으로 머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3 곱하기 3이 얼마입니까? 4 곱하기 4는 6 곱하기 6은 잘 아시대요. 근데 그거 처음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7발 딱 갖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3 곱하기 3은 36 해서 여러분들 글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지. 초등학교 때 처음에 모르면 뭡니까? 아니다. 요즘은 애들 패는가? 제 어릴 때는 하여튼 많이 맞았습니다. 많이 맞고 모르면 나머지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외울 때까지 했는데 대충 근데 못 외우면 선생도 집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버티면 이기는데 그때 모르죠. 아이고 딴 애들은 밖에 운동장에서 막 노는데 난 그래 선생님 또 없어. 언제까지 왜 하나 해가지고 봐가지고 뭘 하는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잡담하고 왔겠죠. 그리고 대충 와가지고 아까 선생님 외우라는 거 너 왜 왔어 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막 눈물 떡 떨리면서 죄송합니다. 이랬는데 나중에 왜 왔습니까? 이래 되면 집에 가라 그럽니다. 안 그렇던가요? 원래 그 사람이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 제가 공무원을 욕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는 하여튼 조금 연하게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자, 성립된 계약이 유효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들 하나씩 요건데 이게 구구단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근데 빨리 아느냐 늦게 아느냐 그 차이점이 있다 뿐이지. 그래서 뭐 지금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대신 뭐 오늘 집에 가셔서 아우 난 심심하다 복습이나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요거 당목의 자 권의행 확가적사 일하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몇 번 해보십시오. 자만 오면 그렇게 아니면 옆에도 이래서 당목의 확가적사 권의행 일하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몇 번 하게 되면 앞으로 공부하시는데 조금 대충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예측하기는 조금 나을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요 구체적인 내용 하나씩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6번입니다.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요건데 요거 보시기 전에 자, 밑에 조문 한번 볼게요. 자, 2페이지에 자, 6번에 103조 조문 찾으셨습니까? 103조 조문 보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요걸 뭐 반사회적인 행위라고 요래 부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뒤에 한번 눈으로 쭉 따라오십시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즉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위반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계약은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무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위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계약은 무효구나라는 이걸 봤습니다. 자, 그리고 741조 보니까 부당이득의 내용이란 말 나옵니까? 그리고 그거 한번 볼게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고 요래 되어 있죠. 요거를 이제 부당이득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시험 범위는 아닌데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단 한번 눈으로 봐놓으십시오. 그리고 746조를 보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요것도 조문 한번 볼게요. 법률상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조문이 나오는데 자,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이겁니다. 조문 보시면서 그거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746조 불법 원인 급여할 때 이 불법이 뭔지 그리고 103조 반사회 질서의 행위 해가지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는 행위가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봐 나가실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데 자, 제가 그래서 일부러 11월, 12월 달에는 나오는 조문을 다 읽고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정규 수업이 시작이 되면 시간 내에 제가 설명을 하다 보면 조문을 제때 요거 한번 보세요 해가지고 조문을 못 읽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보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뭡니까? 봤다 치고 해가지고 여러분도 안 보십니다. 처음부터 조문 안 보면 처음에는 수월한지 몰라도 결국은 더딥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몰라 옛날에는 지금은 하여튼 뭐 정말 스마트폰이 하도 스마트 해가지고 모르는 영어 단어 나오면 그거 갖고 찾으면 다 티 나옵니다. 근데 제 어릴 때는 그거 영어 사전 뒤벼가면서 그 단어 찾아갖고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사전이 뭔지 아십니까? 사전이 국어 사전, 영어 사전, 뭐 영안 사전 그러지 않습니까? 사전 봤는데 처음에는 사전 안 보고 사전 하나 한 줄 해석하려고 그러면 뭐 영어 사전을 막 7, 8개를 뒤져야 되니까 그 귀찮아갖고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은 사전 안 보게 되면 나중에 되면 뭐 합니다. 모르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근데 사전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더디더라도 나중에는 의미를 알고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요. 그게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법조문 이것도 자 11월 12월 달에는 여기 나오는 조문을 무조건 다 읽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습니다. 어차피 1년 동안 앞으로 해야 될 내용이니까. 그래서 그거 다 알면 이제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우리 요 16페이지까지 나오는 여기 있는 조문들 요거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이게 뭐다라는 거 확실히 알고요.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드리면 제법 풀립니다.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교재라고 하는 것은 법 조문을 풀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교재를 끝까지 압축하시면 뭐가 남겠습니까? 법조문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펼쳤느냐 하여튼 좁혔느냐 그거니까요. 법조문은 이거는 모르더라도 계속 읽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익숙해집니다. 자, 그럼 요점 해놓고 자, 우리 3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자, 동그라미 2번 정리해가지고 그 무효, 취소, 해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나옵니까? 자, 제가 지금부터 요걸 설명을 드립니다. 마칠 때까지 한 20분 정도 해서 요걸 설명을 드릴 텐데 죄송한데 이거는 외우십시오. 잊어버려도 외우십시오. 그리고 3월 달에 다시 1월 달에 3월 달에 다시 시작할 때 계속 외우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거 안다 치고 설명을 할 겁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우는 거에 대해서 겁내지 마십시오. 잊어버리면 또 보면 됩니다. 자주 오는 것만큼 암기하는 제일 좋은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외우라고 하는 것 자체 이거는 이거 나와서 설명하세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눈으로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2페이지의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그 그림이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근데 그거 보니까 아까 왜 우리가 법률행위, 즉 계약이라고 하는 게 유효하려 그러면 그 내용이 확정, 적법, 실현 가능성, 사회적 타당성 이게 있어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예를 들자면 갑하고 을하고 요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혹시 토지거래 허가제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래 토지거래 허가제는 지가가 투기로 인해서 급등한 지역이나 혹은 급등할 우려가 있다라고 하면 국가에서 딱 태클을 겁니다. 이거는 투기 목적으로 땅 사는 거지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게 없으면 뭡니까? 토지거래 허가를 해줍니다. 근데 야들이 진짜 그런 목적, 투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토지거래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안 해줍니다. 그래서 법에서 뭡니까? 자, 계약이 유효하려 그러면 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법에 위반됐다, 토지거래 허가제에 위반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약은 뭐가 돼버린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됐죠? 예, 무효가 되는데, 근데 한번 보십시오. 자, 요 땅을 5억에 사고 팔기로 합의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계약금 5천만 원 주고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갔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행정청에서 뭡니까? 안 해줘. 너들 투기 목적 있네 해서 카트를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계약은 이제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무효가 돼버리는 겁니다. 강행규정, 즉 적법성 위반 때문에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면 자, 갑은 을한테 이전 등기 해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을도 갑한테 대금 지급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예,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행을 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즉 돈 주고 등기해주게 하기 전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한 거는 이 계약이 유효다라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5억 줄게, 니 내한테 등기해주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됐으니까 더 이상 뭡니까? 돈 줄 필요도 없고 등기 넘겨줄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을이 갑한테 성금을 준 겁니다. 5억 원을. 5억 원을 주고 난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허가가 안 나더라는 겁니다.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자, 갑은 을한테 줄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등기 넘겨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을이라는 갑한테 5억 괜히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경우에 이거 떼이는 겁니까? 돌려받는 겁니까? 왜 돌려받아야 됩니까? 결론은 아십니다. 결론은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라고 하면, 자, 지금부터 2페이지에 741조 한번 보십시오. 741조. 중간에 조문입니다.
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부당이득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법률상 원인 없이 그 B급 하나 요를 칩니다. 예,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을이 갑한테 5억 원을 준 이유가 뭐다라는 겁니까? 매매가 유효인 줄 알았다. 즉 을이 갑한테 5억 원을 준 법률상 원인이 뭐다라는 겁니까? 매매 계약했으니까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법률상 원인이 어떻게 됐다라는 겁니까?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다. 결국 뭐다라는 겁니까? 계약이 무효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줄 필요가 없는데, 즉 야는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갑은 을로부터 5억 원의 이익을 보고 이로 인해서 을은 5억 원의 마이너스가 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이익은 갑이 갖고 있는 5억 원, 이거는 지가 정당하게 계약을 통해서 얻은 이득이다라는 겁니까?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거다라는 겁니까? 부당하게. 정당한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거를 부당이득이라고 요래 부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 우리 기계적으로 아까 잘 하시대요. 3 곱하기 3은 9, 4 곱하기 4는 16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약 무효라는 말이 나오면 항상 기계적으로 뭡니까? 부당이득. 이게 따라 나오는 겁니다. 부당이득. 혹은 부당이득 반환해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항상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주고받은 거 다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자, 요거 해놓고 자, 이제 여기 한번 가볼게요. 자, 뒤에 있는 그림은 갑하고 을하고 자, 옛날에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첩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첩이 뭔지 아십니까? 공부하시면 네이버 한번 쳐보십시오. 근데 아마 첩관계 그거보다는 왜 원조교재 같은 거 그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원조교재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갑이라는 애가 이제 을하고 원조교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조교제의 대가로 갑이 을한테 집을 하나 사준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원조교제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네? 법이 위반됩니까? 원조교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이 있습니까? 원조교제 금지법.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근데 우리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원조교제를 뭐 금지하고 말고 이런 법이 만약 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볼 때는 뭡니까? 와, 저놈의 나라는 도대체 원조교제를 얼만큼 하길래 저런 법까지 만들어 놓으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법이 있든지 없든지 뭡니까? 우리 좀 이럴 것 같으면 결혼 왜 하노?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이걸 금지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자, 제가 만약 자, 이제 여러분하고 친해져가지고 근데 사실 말이죠, 제가 원조교제 하는데 이래 돼버리면 여러분은 저를 사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면 쓰레기로 보겠습니까? 쓰레기도 아니지 뭐죠.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뭡니까? 이제 나중에 좀 친해졌다가 사실 나 원조교제 하는데 이래 돼버리면 뭡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냥 그거 사람 아닙니다. 투명인간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원조교제를 하세요 마세요라고 하는 이런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원조교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상식이니까. 됐죠? 근데 상식, 그게 바로 우리 103조 반사회적인 행위다라는 겁니다. 자, 봅니다. 103조 한번 볼까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 이게 원조교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 즉 원조교제의 대가로 아파트를 하나 정해준다. 이런 것도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우리 무효가 나오면 기계적으로 뭐가 튀어나와야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 자, 그래서 이제 자, 원조교제 무효니까 원조교제의 대가로서 집을 주는 거, 이것도 무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요것도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야도
원조교제의 대가로 이걸 주기 전이다라고 하면 이게 원조교제다라는 게 만천하에 드러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럼 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자 이제 갑이 을한테 집을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난 이거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들킨 겁니다. 저한테 딱 들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입산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다 떠들어가겠습니까? 강의 나간 데만 다 떠들어요. 자, 제가 어디 갔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자, 실명까지 다 공개를 해버립니다. 자, 그래 되면, 예. 동네에서 나 떠 못 다닐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렇게 이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게 원조교제다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그럼 이게 무효 아닙니까? 무효다라고 하면, 자, 이제 을은 무효가 됐으니까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집을 돌려주는 겁니다. 갑은 을한테 뭐 해줘야 되는 겁니까? 자, 원조교제는 갑이 나쁜 놈입니까? 을이 나쁜 X입니까? 그렇죠. 둘 다 똑같은 이직거리 하고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우리 도박. 고소 말고, 오락 말고요. 도박. 딴 놈이 나쁜 놈입니까? 이런 놈이 나쁜 놈입니까? 둘 다 나쁜 놈입니다. 그리고 이런 놈은 나쁜 놈에다가 빙시고, 욕도 먹어야 되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야하고 둘 다 똑같이 나쁜 짓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법에서 무효가 되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서 이거 돌려주니까 법이 이상하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법이 갑만 보호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46조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불법 원인급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라는 게 바로 103조에서 말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금 한번 읽어볼게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는 그냥 빼버릴게요. 그리고 다시 읽을게요. 불법, 이게 바로 뭡니까?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래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위, 이겁니다. 원조교제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래서, 예, 요거를 불법 원인 급여라고 요래 부릅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무효는 이제 가는 길이 뭡니까?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돌려주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만약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무효가 되면 뭡니까? 그건 안 돌려줍니다. 그냥 거기서 끝이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요까지 해놓고, 자, 이제 3페이지 가십니다. 자, 자, 요거는 일단, 여러분들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배가 아파갖고, 여러분한테 요거 숙제를 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음 시간에 이거 또 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11월, 12월 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것만 하나 건지더라도 1월 달에는 충분히 남들보다 앞섭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서 필요한 내용을 조금만 꼭 보충을 좀 하십시오. 자, 이제 우리가 법률행위 계약을 했는데 계약이 뭐 확가적사 혹은 권의행 혹은 일하에서 여기에 자, 다 걸려들지가 않아갖고 이게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무효가 되든지 혹은 다르게 취소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이제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데 그 결론 부분을 미리 알고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약이 무효가 되면 이 무효인 계약은 원칙적으로 뭡니까? 부당이득 반환해가지고 이렇게 돌려주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부당이득 반환 범위인데요. 이건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참고 삼아 상식으로 자, 부당이득 반환은 원칙적으로 자,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앞으로 우리 법에서 선이, 악이 이거 좋은 의도, 나쁜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선이, 악이는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모르면 뭡니까? 선이. 알면 뭡니까? 악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 이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이름에 대해서 뭡니까? 악입니다.
모르면 뭡니까? 선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자, 이 무효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예를 들자면 제가 계약이 무효가 된지도 모르고 받은 돈을 뭡니까? 막 썼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계약이 무효가 됐다라는 그 이후에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경우에 이거를 다 내가 쓴 것까지 다 계산해야 된다라고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우리 민법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의인 경우에는 현존이익, 즉 있는 것만 쓰다가 남은 거 그것만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계약 무효네, 어차피 돌려줘야 될 건 막 쓰자 해가지고 막 써버렸다, 이래 되면 예, 받은 이익의 이자의 손해배상까지, 예, 하여튼 이거는 예, 받은 돈에 이자 붙이고 손해배상, 하여튼 받은 거 더 계산해야 됩니다. 근데 이건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필요 없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반환 범위가 차이가 난다 정도만 기억을 좀 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우리 무효 중에 103조 무효, 반사회 질서의 무효. 이거는 자, 부당이득 반환하는 겁니까? 이건 안 돌려주는 겁니까? 안 돌려줍니다. 요거는 746조에 불법 원인 급여라는 데 해당이 돼서 이거는 예, 반환 청구가 금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무효는 요 두 개입니다. 무효는 가는 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요래 가는데요, 103조 무효는 요래 간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자, 취소라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게 어떤 게 무효고 어떤 게 취소인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될 내용이고요. 취소, 이거는 사유가 딱 4개밖에 없습니다. 제사강착. 자,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사강착, 요래 4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제한능력자입니다. 자, 왜 우리 미성년자라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성년자가 계약했다. 그리고 한정치사한자, 금치사한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가들을 이제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이 요래 부릅니다. 이 아들을 제한능력자라고 요래 부릅니다. 조금 일반인들보다는 이제 판단력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 법률 행위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래 되면 뭐가 된다라는 겁니까? 그거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사기당했다, 강박당했다, 혹은 착오가 일어났다. 요 다음 주에 하나씩 다 보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사강착 요래만 써놓으십시오. 그래서 요게 취소 사유고 요거 4개 빼놓고는 전부 뭐다라는 겁니까? 무효입니다. 됐죠? 그리고 그러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취소가 되게 되면 이건 나중에 야가 미성년자가 계약을 취소해버리면 그 계약은 뭡니까? 처음부터 무효가 됩니다. 이래 되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근데 자, 취소, 이거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소급, 처음부터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요건 없죠? 요건 하나 좀 써놓으십시오. 거기다 화살표 위에다가 소급효라는 거 요걸 하나 써놓고, 소급효라는 거 하나 써놓고요. 자, 그리고 요래 취소하면 똑같이 요래 갑니다. 무효. 그리고 부당이득 반환에서 요래 나오는데, 근데 그거 보니까 자, 부당이득 반환 범위가 취소의 경우에 얘는 특칙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 141조 단서에 나오는데 요거는 제한능력자입니다. 미성년자는 요것도 하나 쓰십시오. 야는 선악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예, 그래서 요 지금 그 3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특칙에서 141 단서에서 요래 나옵니까? 예, 그 뒤에다가 요렇게 제한능력자, 요게 제한능력자입니다. 제한능력자는 선악불문 현존이익이라고 요래 써놓으십시오. 선악불문 현존이익이라고 요래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해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제. 그래서 해제, 요거는
사유가 이거는 채무불이행입니다. 요것도 하나 써놓으십시오. 거기 채무불이행에서 해제 앞에 쓰시든지 그래 써놓고, 자, 해제도 여기다가 소급효라는 말을 하나 씁니다. 해제도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처음부터 계약 효력이 없어집니다. 소급효가 인정이 된다. 소급효 그래 써놓고, 그 다음에 그 보니까 뒤에 원상회복 의무라는 말이 나오네요. 자, 요게 548조 1항인데 요것도 뒤에 그 범위, 자, 원상회복의 범위, 요것도 여기 하나만 좀 써놓습니다. 원상회복은 선악불문, 이익현존 여부, 불문, 받은 이익, 전부 반환. 자, 여기까지가 결론입니다. 자, 지금 요거를 하나씩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데,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이든지 악이든지 안 따집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고요. 이익이 현존하든지 안 하든지 관계없습니다. 하여튼 원상회복은 싹 다입니다.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은 이익 전부를 반환한다라는 거. 근데 자, 제한능력자의 특칙의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야는 뭡니까? 항상 현존 이익만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부당이득 반환은 선악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민법을 보시게 되면 나중에 무효니, 취소니, 해제니 해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각각 야들이 그 범위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럼 요거 반복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일단 노란 겁니다. 노란 거. 네 덩어리로 나눌 겁니다. 노란 거. 자, 무효는 뭐가 따라 나가야 되는 겁니까? 부당이득 반환. 범위는 선악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 됐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요거. 무효 중에 반사회적인 행위로 무효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부당이득 반환으로 가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라는 거에 해당이 돼서 반환이 안 되는 겁니까? 불법 원인 급여.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요 조문들, 그 앞페이지 2페이지에 나오니까 요 조문들 꼭 찾아보십시오. 요거는 741조로 가는 거고. 됐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취소입니다. 하얀 거. 자, 취소는 일단 사유 4개를 암기를 하십시오. 땅. 됐죠? 제사강착. 요거 하시고요. 그리고 취소에는 요 소급효라는 말을 여기 하나 써놓으십시오. 써놓고, 자,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그리고 그 이유는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특칙 요거도 나중에 141조 다음 시간에 제가 조문 읽으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하여튼 반환 범위가 제한능력자는 조금만 주면 된다라는 거 그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빨간 거. 취소하고 구별해야 될 개념이 해제인데, 해제는 사유가 제사강착이 아니라 뭡니까?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 그리고 자, 취소가 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그리고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자, 우리 취소의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인데 해제는 뭡니까? 원상회복입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은 그 범위가 싹 다 합니다. 이익현존 여부 불문, 선악불문 싹 다. 예, 그까지입니다. 그래서 자, 요까지인데 제가 급하게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거기 3페이지, 2페이지 보시면서 그 조문들, 거기 요 조문들이 쭉 나옵니다. 548조 나오고, 요걸 보시면서, 몇 번 요거만 연습하십시오. 그러면, 확실히, 공부하시기가 한결 수월해질 겁니다. 됐죠?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 시작할 때, 요거 개관 다시 한번 해드리고, 7번의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에서 이렇게 넘어가시도록 합니다. 자, 하여튼 첫날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니까 반 합격하셨으니까 이제 조금만 더 하시면 합격하십니다. 자, 처음 결심 끝까지 그렇게 갖고 가시기를. 자, 저도 원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조금 몇 달만 그래 고생을 하십시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실게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네.